안녕하세요. 회의 전에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썰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최신 중국 연예 뉴스 시작해 봅니다. 정상의 최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항주 영은사에서 이현을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메고 있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고 하네요. 구리나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오프숄더 의상이 잘 어울려 보이네요. 국정이가 실버 시스루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차갑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서은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나른하면서도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해 로맨틱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이란적이 밀짚 모자를 쓰고 양갈래 머리를 따 상큼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드리러바 진비우의 신작 100일제 등 홍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류호전의 최신 에스콰이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여러가지 스타일링에 꽃을 매치해 봄날의 소녀 같은 느낌을 한껏 드러냈네요. 니니가 짧은 헤어스타일로 여름 화보에 등장했습니다. 문예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일상의 힐링 감성을 한껏 드러냈군요. 주결경의 협력 컨셉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차갑고 고독한 무림의 분위기가 한껏 살아났네요. 노호큐의 그레이톤 홀터넥 스타일링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네요. 전이미가 홀터넥 드레스에 머리핀과 꽃장식을 매치해 신비로운 선녀 같은 분위기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양미의 강산대동 스틸 사진이 공개됐네요. 양쯔의 최신 일상 스냅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짙은색 가죽 재킷을 입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시크한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류시시가 아이스블루 컬러 중국풍 스타일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분위기에 우아한 기품을 드러냈네요. 팽수염의 기상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습니다. 흰색 슬립 스타일로 등장해 집에서의 나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한껏 드러냈네요. 왕초연이 오프숄더 시스루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맹자이가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한 징더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예와 포상은의 스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송자가 촬영 중인 사국령 결혼 예복 사진이 공개됐네요. 조례형 공작실이 폴댄스 연습을 하는 리허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을 한 채 진지하게 춤 연습에 몰두하고 있네요. 인민이 한 예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습니다. 주야가 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을 때의 스타일 화보를 공개했네요. 드리러바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요즘 시장에 어떤 대본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어지는 것만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그녀가 소속사인 가행전매의 작품 선택 능력을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100일제 등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100일제 등은 방영 후 기대만큼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그 후에 방영된 드라마들에게 밀리는 모습도 보였죠. 솔직히 드리러바는 이미 몇 년째 큰 히트작을 내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은 이미지 전환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새 작품의 성적에 신경을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드리러바가 정말로 가행을 겨냥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소속사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좋은 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드리러바가 예능 화하여 소년에 출연했을 때 다른 연예인들은 촬영에 필요한 진과 의상 코디를 모두 스텝이 준비해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본인은 그런 것들을 전부 직접 챙겨야 해서 현지에서 옷을 사야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드리러바는 소속사 내에서 자율권이 크지 않고 좋은 대본이 있어도 그녀에게 전달되기 전에 걸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도 걱정하지만 너무 잘 돼서 독립하거나 통제를 벗어나는 것도 우려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여러 제한을 둬서 자율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솔려와 미스터리 장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은지상, 위험관계 이 두 작품 모두 방영 이후 성적이 그저 그랬는데요.
반면 작년에 방영된 만호적 인생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보면 미스터리 장르가 솔려의 연기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죠. 솔려는 현대극이나 고장극에 더 잘 어울리는 듯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솔려가 현재 한창 촬영 중인 원지돌이 역시 미스터리 소재입니다. 제작진은 이전 두 작품보다 더 탄탄한 편이지만 미스터리는 현대극보다 시청자 측이 좁은 편인데요. 방영 후 높은 화제성을 얻기에는 확실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등기는 최근 추국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업계의 인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드라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패션 및 명품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노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등기는 데뷔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오랫동안 여러 작품에서 조연으로 활동해왔죠. 오랜 시간 바닥에서 연기를 갈고 닦았고 그 과정에서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노력 속에서 연기력이 점차 쌓였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등계는 이미 일부 자본의 인정을 받았고요. 맡게 되는 역할의 수준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연기를 보여준다면 머지않아 주연급 작품을 맡게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네요. 이윤예는 구중자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이후 예능과 드라마 출연 제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간 고강도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작 빙호 중생이 방영을 시작했다고 하며 제작진 및 배우들과 함께 라이브 홍보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제작자는 현장에서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빙호 중생은 현재 화제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며 SNS에서도 별도의 전용 해시태그가 만들어져 홍보가 진행되고 있죠. 다만 드라마가 광고 없이 시작되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윤예의 입지가 한층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여동과 협연한 유한도 5월 말에 방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배우의 연기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작품을 끝까지 정주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팬이나 안티가 편집한 클립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단편 클립 기준으로 보면 국정이가 확실히 불리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국정이는 대형 장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타입의 배우가 아니고 오히려 발랄한 캐릭터를 자주 맡다 보니 가끔 표정이 과하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편집되어 퍼지면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를 끝까지 보면 국정이의 연기력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섬세한 동작, 미묘한 감정 표현, 그리고 눈빛에서 전달되는 감정선까지 모두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끝까지 정주행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클립 영상으로는 알 수 없죠. 다만 주연작 대부분이 소속사 자체 제작이거나 제작진이 평범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작품 완성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청자층도 기존 팬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정작 작품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떠도는 클립만 보고 국정의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성희가 이중자 때의 대우를 받는 상황이 매우 뚜렷하다고 합니다. 다른 배우가 감정 폭발 연기를 할 때 표정이 과장되며 연기력 좋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성희는 표정이 괜찮고 감정이 충만해도 표정이 험상궂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배우가 본인 딕션을 할 때 호흡이 불안정해도 개성 있다라고 칭찬받는 반면 성희가 캐릭터에 맞춰 낮고 거친 톤을 사용하면 발음이 불분명하다, 차라리 더빙을 쓰는 게 낫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성희는 액션씬에서 대역을 거의 쓰지 않고요. 아픈 상태에서도 촬영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일부러 성실한 이미지 만든다는 의심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성희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들 대부분 큰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작품으로 입지를 다져왔는데요. 그 성과는 자본의 힘 혹은 캐릭터 버프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배우들은 한 작품만 성공해도 탑스타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죠. 작품이 조금만 논란이 돼도 책임이 남주에게 돌아가고 다른 배우들의 작품 실패는 대본이나 연출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와 대비됩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내성적이고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눈치 없다, 감정 표현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성희는 이미 큰 성과를 내고 있고요. 여러 성공작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작품으로 쌓아온 평판과 성과가 이러한 이중적인 평가에 의해 절대 가려져서는 안 되죠.
위대훈이 신작 11종원 촬영을 위해 이미 칭다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는 악역을 맡았죠. 최근 2년간 위대훈의 연기 발전이 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주연급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은 단계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연기력을 바탕으로 자본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11종원에서는 샤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샤오장은 이미 며칠 전 칭다오 촬영장에 도착해 대본 리딩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촬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칭다오의 문화관광부서 역시 11종원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번 작품을 계기로 지역 관광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르격은 매우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닌 작품에서 함께 호흡했던 여배우들과 상당히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큰 특징이죠. 현대극이든 고장극이든 어떤 여배우 유형이든 강력한 케미를 보여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이 백록, 우서은, 조금맥 등 인기 여배우들과 거의 한 번씩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각각의 조합 모두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장르격은 입체적인 이목구비와 뛰어난 피지컬, 그리고 깔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요. 이는 큰 장점이며 현재 장르격이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앞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더 잘 맞는 작품들을 많이 선택한다면 연기 노선이 더욱 안정적이고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노옥효는 평소 인터넷에서 연예의 동향을 확인할 때 주로 사이드 계정을 사용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실명 인증이 필요한 공식 계정은 모두 스텝이 운영 및 관리하고 본인은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부계정을 통해 각종 이슈를 체크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루머가 포함된 내용도 피하지 않고 확인한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접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런 비난이나 조롱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점점 더 많이 접하면서 외부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케줄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죠. 현재 한 고장 로맨스 작품을 검토 중이고요. 제작진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샤오자는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촬영 일정엔 전혀 차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효영 감독 역시 처음에는 그를 아이돌 출신 배우로 생각해 연기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혜전의 눈 속 오열 장면에서 샤오자는 단 10초 만에 4가지 서로 다른 감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해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 폭발력과 몰입도 덕분에 현장에서 바로 평가가 바뀌었다고 하죠. 또한 한 제작자도 샤오잔이 출연 계약을 맺은 이후 플랫폼에서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밝혔는데요. 샤오잔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촬영에 임했고 오히려 촬영장 전체 분위기를 이끌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고 말이죠. 배우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탄탄한 실력과 몸에 밴 프로 정신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릉역의 한 고속철도역 계단에서 사생팬에게 둘러싸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생팬이 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한 여성이 장릉역의 차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차는 뒤로 물러나 우회하려 했지만 차가 한 걸음 후진하면 그 여성도 함께 움직이며 계속 차량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었죠.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이를 보고 나오라고 계속 설득했지만 그 여성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누군가는 직접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강하게 뿌리치며 끝까지 차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생팬의 행동은 지나치게 과격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어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있죠. 만약 강경하게 대응해 물리적으로 제재할 경우 이를 오해한 사람들이 촬영 영상을 퍼뜨리면서 팬을 밀쳤다는 식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사생팬이 계속 차량 앞을 막아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생팬은 시간 여유가 있지만 장릉역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이들과 계속 실랑이를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류아기가 강산대동 남주로 캐스팅되면서 인지도가 확실히 한 단계 상승한 듯합니다. 강산대동은 현재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이 역할을 따낸 것 자체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죠. 예전에는 류아기가 연예계에서 존재감이 강하지 않다고 여겨졌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좋은 작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의 조건을 보면 이미 좋은 대본이 들어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인데요. 소속사 환사세계의 영향으로 그동안 조연 출연만 해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류아기는 인기 노선을 걷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팬이 많고 호감도도 꽤 좋은 편입니다. 당시 유리 때도 남주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선한 인상을 주는 외모와 분위기로 인해 호감형이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류아기가 양미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산대동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죠. 추국 방영 후 발생한 대부분의 논란이 장르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 열렸던 드라마의 건강한 심리기준 좌담회에서 이미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추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장르역의 자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장르역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닉멍에서 제작하는 자당에 출연할 예정인데요. 좌담회 이후 닉멍이 기존 계획대로 촬영을 진행할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당의 남주가 장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 가능성을 피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하네요. 저희 초가와는 방영 대기 중이고 귀라는 아직 촬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죠. 저희 초과와는 9년 설정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작품은 올해 하반기 늦게 방영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요. 귀란 역시 실제 방영까지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현재의 여론 분위기도 어느 정도 지나갈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장르역은 원래 자본의 강한 지원을 받는 배우인데요. 업계 내에서도 탄탄한 지원 기반이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주야가 지우화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오 1983이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녀의 예전 작품들이 모두 흥행에 실패한 건 아닌데요. 그리고 방영 예정인 일고추는 작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며 주야의 연기력이 충분히 시선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장극만 찍는 일부 신인 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시대극, 정극, 영화까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주야의 큰 강점입니다.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태도와 기본기입니다. 주야는 연기력이 탄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왔고요.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돌 이미지를 내려놓고 연기에 집중하는 배우는 결국 연기 노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왕학체가 평소처럼 걷고 있을 때 일부 사생 팬들이 둘러싸서 근접거리에서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참고 피해보려고 했지만 사생 팬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계속 괴롭히자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왕학체가 그 과정에서 상대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냈다고 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해치려 하는 행동이 아닌 과도한 촬영 압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죠. 연예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존중과 사생활 공간이 필요합니다. 팬심으로 스타를 계속 추적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성을 지키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응원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순이는 이번 월링기기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요. 같이 출연한 다른 남배우들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오히려 그의 남성적인 매력이 더욱 돋보인다는 평이 많습니다. 예전엔 꽃미남 이미지에 가깝다고 평가됐고요. 눈이 크긴 하지만 섹시함은 부족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링기기 남배우들의 치열한 외모 경쟁 속에서 증순이의 남성미가 확실히 부각되었고요. 눈빛 연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진도령의 연기력이 뛰어나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할 때 케미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몰입감도 크다고 하네요.
진도령은 매혹적인 분위기를 더해가고 있고 증순이는 점점 더 강인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이 둘의 대비가 주는 매력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중입니다. 빙호중생이 방영된 이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시즌1에서 조려영이 보여줬던 모습을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즌1이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만약 시즌2인 빙호중생이 원래 출연진 그대로 제작되었다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텐데요. 제작자 장맹 역시 원래 출연진을 다시 모으려 했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제작진과 배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조려영의 스타병 때문에 시즌2 제작이 무산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조려영이 초기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즌1과 2를 한 번에 촬영하는 조건이었다는데요. 그러나 촬영에 들어간 후 제작진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 한 작품으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쪼개했고 조려영에게 절반 분량만 촬영하게 했죠. 그 후 나머지 이야기를 시즌2로 이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려영 입장에서는 약속과 다른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고요. 제작진은 두 편을 모두 촬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찍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즌2 제작이 지연된 책임까지 조려영에게 돌리려 하자 후속 촬영 참여를 거부했죠. 최근 황경유와 왕홍문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클럽에 간 뒤 같은 호텔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양측은 소속사를 통해 해명에 나섰고요. 단순한 친구 모임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겉보기에 두 사람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황경유는 이성 인연이 좋은 편이고 왕홍문 역시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함께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약 2년 전에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친구 모임이라는 입장으로 빠르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진비호는 원래 일찌감치 큰 인기를 얻고 일선 배우로 올라설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뷔 초기 드라마 장야를 만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맡은 캐릭터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시즌3까지 순조롭게 촬영이 마무리되었다면 장야는 그의 대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시즌1 촬영 환경이 매우 힘들었던 데다 시즌2에는 진비호 대신 왕학재가 출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즌2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후 해당 시리즈 자체도 제작이 무산됐죠. 지금 많은 숏폼들이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숏폼 제작사 사장들은 예전에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미지급금이나 잔금을 계속 미루고 정산하지 않는 방식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즉 수익은 모두 자기가 먹고 제작 비용은 거의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집행할 수 있는 명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재산을 이미 이혼한 전처나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부를 축적해왔다고 하네요. 오근원이 남편인 배우 홍효가 연예계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작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효에게 이런 작품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는 자신의 의지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죠. 많은 업계 사람들은 오근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인데요. 오히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해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관효동이 점점 더 전극에 출연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극이 연기 경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배우들이 전극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서 출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극 자체도 매우 귀해지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관효동은 자신이 받게 되는 전극의 등급이나 배역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할의 비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기회를 잘 살려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오천은 자신의 일과 커리어 발전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장우검과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장우검은 재혼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다시 오천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감정보다는 이해관계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또한 오천이 여전히 자신에게 감정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과 접근을 통해 오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빈현이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시도하며 업계 윗선의 태도를 떠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상부에서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복귀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한데요. 하지만 윗선의 태도와는 별개로 과거 그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자본은 이미 다른 신인들에게 투자 중입니다. 원빈현이 사실상 버려진 카드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죠. 현재 중국 연예계는 자본의 영향력이 매우 큰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의 지원이 없으면 활동 자체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더라도 원빈현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중국 업계 측은 왕학채가 10년 된 여친과 아직 사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에 왕학채가 인기를 얻은 뒤에도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미 매우 드문 사례라고 여겨지고 있죠. 연예계에는 유명해진 이후 예전과 사귀던 연인을 버리고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상위층 인사 등과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심지어 계층 이동을 통해 한 단계 더 올라가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왕학채가 여자친구에게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하는 것이죠. 조르사는 호경과 계약한 후 아직 호경이 제공한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곽경명과 협연 예정인 백유보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현재 제작이 중단되어 지금까지도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호경에서 조르사에게 2편의 드라마를 새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협의 단계라고 합니다. 정우회와 맹자이가 미스터리 드라마로 협연할 것 같습니다. 빙호중생 방영 전 제작자는 여주인 황양전첨의 얼굴을 바꾸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황양전첨 소속사가 관련 일을 잘 처리하겠다고 보증하면서 얼굴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서원의 헤어, 의상 스타일 모두 제니를 따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니의 골수 팬이라고 하네요. 백록이 한국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엽제도감 시즌3의 제작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플랫폼 측은 주연 배우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 대본을 작성하고 정식으로 기획하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단권차 측은 먼저 완성된 대본을 본 뒤에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제작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진비호와 아이미가 로맨스 작품에 함께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첨이 막 데뷔했을 때 1991년생이라고 올렸는데요. 그 후 1988년생으로 고쳤습니다. 당시엔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최근 발언권 높은 배우들이 촬영에 들어가기 전 완성된 전체 대본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촬영 중 대본이 계속 수정되거나 조연에게 분량이 추가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조연에게 분량을 늘려주려는 방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많은 연예인 소속사에서는 스타의 스케줄을 팀 전체에 공유하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일부 스텝에게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인턴들이 스케줄을 몰래 파파라치에게 팔아넘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허기의 등은희 주연의 신작 방언 800미가 곧 방영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홍보는 거의 안 될 듯합니다. 올해가 어릴 때 받은 출연료는 모두 모친이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모친은 이 돈으로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젠 이 모든 것을 올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백경정이 최근 2년간 조용히 여러 영화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해왔고요. 여러 회사에 지분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백경정이 참여하는 작품 대부분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함께 투자자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공설아에게도 여주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드라마 아소실적 제10년이라고 하네요. 서녀 생존 수책 측이 동사성에게 남주를 제의했습니다.
고장극 일수적성, 일수추지 주연에 우선 맹자이와 오서봉이 내정됐네요. 왕성어리 황혼과 역사 대극 천공 괴물의 주연을 맡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고요. 명나라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후 자금성을 건설하는 스토리라고 하네요. 조르사의 연인이 이미 심의허가 신청을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역시 방영되기 명단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언제 방영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첨 장신성 주연의 대하성내시가 광고주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방영될 가능성이 크네요. 담승훈이 시대극 개연측과 접촉 중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서유기에서 주연인 손오공 역할을 성희가 맡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만 부제 무산.